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세계 시청자 여러분, 성견선생 마스터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제가 차트 강의 및 기본적 분석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지표 관련해서 새로운 관점에서의 지표 보는 법 강의 주제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렴과 발산은 제가 변곡매매 끝판왕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 매매법입니다. 자, 수렴이라는 건 뭡니까?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나고, 발산이란 건 뭐죠? 이 지점에서 위든 아래든지 뻗어나가는 것을 이거를 발산이라고 하죠. 자, 모든 가격은요,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자, 모든 이평선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까지 모든 이평선도 어떻습니까?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박스와 횡보라는 표현을 쓰죠. 박스와 횡보는 뭡니까? 에너지를 응축하는 시간, 기간입니다. 에너지가 응축이 되고 나서 위든 아래든지 발산이 되는 모습이 우리가 수렴과 발산이라고 일단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수렴과 발산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실적인 매매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 우리가 해외 선물 매매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 로망이 어떻게 되시죠? 고점에서 매도를 치고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큰 추세의 이익을 얻으시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가격대가 고점이고 어떤 가격대가 저점이다 라고 설정이 됐을 때, 여기에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많은 지지와 저항선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내가 어떤 매매를, 실전 매매를 할 때 고점과 저점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자, 또한 이 선이라는 것은 뚫으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가 한두 번 정도 통할 수는 있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적으로 통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로망인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매도죠?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 이거는 또 아닙니다. 이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가장 유사하게 응집해 놓은 것이 바로 수렴과 발산 기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 차트에서는 5일선과 21선만 이평선이 존재를 합니다. 5일선과 21선이요. 이평선이 5일과 21선 존재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데드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가 있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는 뭡니까? 5일선과 21선 두 개를 가지고, 골든 크로스는 뭐죠?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모양을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5일선이 뭡니까? 21선 아래에 있는 모양을 데드 크로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평선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면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복잡해지실 수가 있지만, 5일선과 21선만 딱 확정을 지어 놓으시면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수렴과 발산 기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5일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찾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최저점이죠. 최저점에서 우리는 매수를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최저점을 찾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다. 우리는 최고점을 찾아서
여기에서 매도 포지션을 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떻다? 최고점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렴과 발산에 대한 기법이 나오는 겁니다. 5일선과 21선. 자, 골든 크로스죠? 골든 크로스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 되는 지역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에서 우리 최저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이 최저점에선 들어가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어디에선 들어갈 수 있다? 이 라인에서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5일선과 21선이 겹쳤지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골든 크로스가 어떻게 되나요? 유지되고 있죠. 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최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지는 못할지언정 5일선과 21선의 수렴과 발산, 골든 크로스죠? 골든 크로스에서는 우리가 이 지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쭉 유지가 된다. 이해되시죠? 자, 매도 포지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포지션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데드 크로스에서 들어가죠. 데드 크로스. 5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데드 크로스에서 들어간다. 데드 크로스에서. 데드 크로스에서 쭉. 자, 여러분 보세요. 최고점에서 매도를 타시고 싶죠. 그렇죠? 최고점에서 매도를 타시고 싶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지와 저항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선들의 집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할 때의 지지와 저항선은 찾기가 힘들다. 이 찾기 힘든 지지 저항선을 가장 근접하게 가장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에 알맞게 쓰실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수렴과 발산 기법. 그리고 가장 단순하게 5일선과 21선만 이용해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구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렴과 발산 기법으로 거의 최고점, 거의 최저점에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수렴과 발산, 변곡매매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수렴과 발산 기법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볼린저 밴드 실전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실전에는 제가 명명을요, 추세매매 끝판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렴과 발산은 뭡니까? 변곡매매 끝판왕이죠. 고점과 저점, 최고점에서 들어가지는 못할지언정 그 비슷하게 들어가는 변곡매매 끝판왕. 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볼린저 밴드는요, 추세매매 끝판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볼린저 밴드에 관한 어떤 그 관념이라고 할까요?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바꿔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시는데 해외 선물에서 볼린저 밴드를 과연 잘 똑바로 사용하고 계신지에 관해서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죠. 볼린저 밴드의 일단은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볼린저 밴드는 3개로 나눠져 있죠.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추세 중심선이 있습니다. 자, 상한선과 하한선과 추세 중심선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세팅하시면 볼린저 밴드가 벌어졌다, 오므라들었다, 벌어졌다, 오므라들었다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볼린저 밴드는 어떻게 나오느냐?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은요, 추세 중심선에서
승수 곱하기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하한선은 중심선에서 승수 곱하기 표준 편차로 이런 공식에 의해서 볼린저 밴드가 형성이 되는데 어려우시죠? 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볼린저 밴드 이것만 들으시면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에 대한 이론은 거의 다 마스터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볼린저 밴드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규 분포 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로 잠깐 좀 들어가 볼까요?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확률 통계 배우죠? 예. 확률 통계에서 정규 분포라는 거를 일단은 배우게 됩니다. 한번 기억을 조금 상기해 보실게요, 여러분. 자, 정규 분포는요,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어떤 집단에서 어디에 몇 프로가 속해 있는가, 이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정규 분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게 한 반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 반에 100명이 있고요. 한 반에 100명이 있는데 키가 다 제각각이겠죠? 키가 다 제각각입니다. 제일 큰 친구가 2m고요. 제일 작은 친구가 150cm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정규 분포라는 건 뭐냐면, 자, 2m의 키가 있는 남학생과 150cm의 남학생이 최고점과 최저점을 형성하고 있을 때 나머지 학생들은 어디에 속하는가? 이게 바로 뭐예요? 정규 분포입니다.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을 180에서 170cm라고 설정을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자, 170에서 180cm에 속하는 비중이 68.2%란 얘기입니다. 총 100명 중에 170cm에서 180cm 사이에 있는 학생이 몇 명이에요? 68.2명이다. 자, 두 번째. 여기까지는 어떻게 설정을 할까요? 160cm하고 한 190cm로 일단 설정을 해볼까요? 노란색까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60cm에서 190cm까지 학생이 95.4%, 95.4명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빨간색 선은 뭐 195cm에서 한 155cm로 설정을 해보죠. 자, 빨간색까지는 뭡니까? 195cm에서 155cm까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학생이 몇 명이다? 99.7명이다라는 겁니다. 99.7명.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는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이 정규 분포 표에 의해서 나온 하나의 이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68.2% 그리고 95.4% 68% 이것과 95%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68%는 뭐라고요? 예를 들면 170에서 180cm 사이에 있는 학생들. 95%는 뭐라고요? 160cm에서 190cm 사이에 있는 학생들. 68%와 95%.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앞전 페이지를 다시 한번 좀 가볼까요? 자,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어디에서 왔다? 정규 분포에서 왔다. 그렇죠? 그리고 상한선은 뭐다? 이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 하한선은 뭐다? 이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를 나타낸다. 자, 그러면 수학적으로 제가 정규 분포에 의해서
이 볼린저 밴드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이거를 접목을 시키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그리고 하한선을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드린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 190, 170. 자, 170에서 190까지의 키에 있는 학생들이 몇 프로라고 했죠? 68%. 그렇죠? 그 다음에 180에서 160이었나요? 160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몇 프로라고요? 95%입니다. 자, 이 학생들을 자, 상한선과 하한선을 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학생들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바로 이 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캔들. 자, 제가 결론을 정리를 해보면 볼린저 밴드에서의 정규 분포라는 것은 뭐냐면 상한선과 하한선에 이 학생들, 이 캔들들이 놓일 확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확률. 이해되시죠? 자, 다시. 상한선과 하한선에 이 캔들들이 놓일 확률을 볼린저 밴드로, 차트로, 수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라는 건 뭡니까? 상한선과 하한선에 캔들이 놓일 확률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볼린저 밴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이론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볼린저 밴드가 밑으로 쭉 치고 내려가고 있죠,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매수 들어갑니다. 볼린저 밴드가 위로 쭉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매도를 들어가게 되죠. 자,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가고 여기에서 매도를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아,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서는 매도 들어가야 돼.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서는 매수 들어가야 돼. 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기계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뭐다? 이 상한선과 하한선에 캔들이 놓일 확률이 68%, 95%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지 간에 상한선과 하한선에 캔들이 놓일 확률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것을 승수를 2로 표현을 해보면, 승수 2라는 건 뭡니까? 승수 2라는 건, 자, 이걸 나타냅니다. 이게 승수 1이고요. 68.2%. 승수 2라는 거는 95.4%를 얘기해요. 승수 2를 세팅을 했을 때,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에서 승수 2를 세팅을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상한선과 하한선에 캔들이 놓일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95%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들어가셨던 게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에서는 매도를 들어가고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서는 어떻게 돼요? 매수를 들어간 이유가 이거예요. 왜? 상한선과 하한선에 95%의 확률로 캔들이 위치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 들어가고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볼린저 밴드. 자,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볼린저 밴드에 대한 이론을 제가 설명드린 다음에 왜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볼린저 밴드는 어디에서 왔다? 정규 분포에서 왔다. 그리고 그 정규 분포는 뭐다? 확률이다. 이 정규 분포를 볼린저 밴드에 적용을 시키니 상한선과 하한선이 나온다. 그리고 상한선과 하한선은 뭐다? 키다. 캔들은 뭐다? 확생이다. 따라서 볼린저 밴드는 뭐예요? 상한선과 하한선에 이 캔들이 놓일 확률이다. 그것을 승수 2로 표현을 했을 때 그 확률은 95%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상한에서 매도를 들어가시고 하한에서 매수를 들어가신다. 왜? 상한선과 하한선의 캔들이 늘 확률이 95%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볼린저 밴드와 볼린저 밴드 매매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것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강의를 하지 않겠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해외 선물에 맞는 매매법을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 선물에 맞는 승수와 해외 선물에 맞는 매매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볼린저 밴드를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 가지고 계실 건데 차트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면 이게 나옵니다. 지표 설정이 나오고요. 자, 지표 설정에서 기술적 지표입니다. 지표 설정에서 볼린저 밴드를 치십니다. 볼린저 밴드를 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볼린저 밴드를 치시고 이게 1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선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에 드는 색깔로 정하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승수는요. 일단은 2로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기간은 20으로 체크를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승수는 2로 체크하시고 기간은 20으로 체크하신다. 이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는 뭐죠? 색상.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하한선, 중심선에 대한 색상은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채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그래서 나온 게 여기 있는 볼린저 밴드다. 자, 그 상한선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하한선은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아까 중심선 있었죠? 중심선. 중심선을 뭐로 표현을 했나요? 20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중심선을 20으로 표현을 한 것은 뭐냐면 이 20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21선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중심은 통상적으로 21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걸 왜 21선으로 표현을 하느냐? 물론 여러분 뭐 31선, 뭐 41선, 61선으로 표현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월물이 정해져 있죠. 월물이. 주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은 월물이라는 게 없지만 해외 선물은 월물이 정해져 있어요. 월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1개월 물을 씁니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물을 쓰는데 해외 선물은 거의 한 달 단위로 바뀌어요. 물론 3개월 물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물이 있지만 보통 한 달 단위로 우리가 월물을 변경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비즈니스 데이가 한 달에 며칠이죠? 총 30일 중에 휴일 빼고 보통 21일에서 22일입니다. 평일이. 비즈니스 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평일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트 설정하실 때 21선이라는 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왜? 이게 한 달 선입니다. 한 달 동안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는 선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21선이 엄청나게 중요한 선이다. 자, 팁을 하나 조금 드리면 국내 선물, 국선이라고 하죠. 국내 선물은 61선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61선은 뭐예요? 21선 곱하기 3입니다. 그렇죠? 61선은 대략 3개월 선을 나타냅니다. 3개월 선을. 근데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월물이 3개월이죠. 그래서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61선이 월물 3개월을 뜻하는 선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자, 상한선 우리가 세팅을 했고요.
하한선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를 세팅했나요? 21선을 세팅했죠. 그리고 승수는 뭘로 했습니까? 2로 설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승수를 2로 설정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조금 할게요. 이 볼린저 매매라든가 이런 매매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주식에서 왔어요. 여러분들이 지표로 쓰고 계신 것들은 어디에서 왔나요? 주식에서 왔습니다. 주식에서. 자, 주식에서 왔기 때문에 해외 선물, 특히나 해외 선물하고는요, 매매 방법이 다릅니다. 주식은 해선보다, 선물보다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나요? 작죠. 바꿔서 얘기하면 해외 선물은 주식보다 가격 변동이 어떻습니까? 큽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서울경제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느꼈던 것 뭐냐면 우리 해외 선물 실전 매매를 하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서울경제를 듣는 대부분의 분들이요. 해외 선물을 주식처럼 매매하세요.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볼린저 밴드는 제가 뭘 설명드릴 거냐면 왜 승수가 중요한지 그리고 볼린저 밴드 매매를 할 때 해서는 주식과 다른 매매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이라이트예요. 해외 선물은 아까 제가 월물 얘기를 했죠. 월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물이라는 건 뭡니까? 해외 선물, 어떤 상품의 목숨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한 달, 두 달, 세 달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선물은요. 근데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위 얘기해서 이 기업이 청산 절차죠. 이 기업이 청산 절차라고 우리가 합니다. 상장 폐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장 폐지돼도 주식은 살아있어요. 이 기업이 청산 절차, 우리가 법인의 청산 절차라고 일단은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법인이 청산 절차를 밟기 전에는 이 기업은 살아있는 기업이에요. 죽은 기업이 아닙니다. 거래소에서 퇴출이 되더라도 청산 절차를 거쳐야지만 이 기업이 어떻게 돼요?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매매를 하실 때는요, 여러분, 이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버티기도 좀 하셔야 되고요. 물타기도 하셔야 되고 추가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 기업은 청산 절차 전까지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해외 선물은 뭐예요? 월물이 있습니다. 목숨값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 한 달에 1개월에 목숨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타기를 할 수가 있나요? 버티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주식처럼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신 겁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가격 변동이 주식에 비해서 심하죠. 자, 따라서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식 매매를 하는 것, 그리고 해외 선물 매매를 하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이 볼린저 밴드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거의 모든 지표, 수식, 이거는 어디서 왔어요? 주식에서 왔어요, 주식에서. 그래서 주식처럼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자, 제가 승수 얘기를 아까 했는데, 승수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 자, 선물은요, 주식은 보통 승수를 2로 합니다. 그런데 선물은요, 승수를요, 1로 합니다. 왜?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승수를 1로 해요, 보통.
자, 승수를 1로 할 때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승수를 1로 했을 때의 차트입니다. 그리고 바로 승수를 2로 했을 때의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동일 차트인데 볼린저 밴드만 승수를 1로 하고 2로 한 거거든요. 동일 차트입니다. 자, 이 차트는 동일 차트인데 승수를 1로 하고 2로 한 겁니다. 승수를 1로 하면, 자, 승수 2부터 설명드릴게요. 승수를 2로 하는 것은 뭡니까? 상한선과 하한선에 캔들이 위치할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95%라고요. 그렇죠? 자, 승수 1로 할 때는 뭡니까? 상한선과 하한선에 캔들이 위치할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65%밖에 안 됩니다. 자, 승수를 1로 할 때는 상한선과 하한선에 캔들이 위치할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6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 동일 차트예요. 승수 2로 했을 때는 캔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에 어떻게 됩니까? 95%의 확률만큼 거의 대부분 있죠. 상한선과 하한선 이 면적에. 그렇죠? 보이시죠? 근데 승수 1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승수 1로 했을 때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을 보세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이탈합니다. 자, 볼린저 밴드가 이겁니다. 지금 파란 선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파란 선은 5일선입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승수 1입니다. 이게. 근데 해외 선물은 뭘로 한다고요? 승수 1로 하는 게 보편적이다. 왜?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갔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갔다. 근데 보이시죠? 바로 이탈합니다. 그럼 바로 뭐 해야 돼요? 컷을 넣어야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버티신다. 어떻게 됩니까? 쭉 그냥 흘러내립니다. 자, 승수 2를 하면 해외 선물에서 승수 2를 하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뭐가 되냐면 아까 승수 1에서 설명드린 거하고 동일한데 자,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가요. 여기서 매수 들어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 승수 2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어때요? 넓어요. 왜? 95%의 확률로 캔들이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다고요. 근데 하한선이 쭉 열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볼린저 밴드가 밑으로 내리면서 매도 방향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승수 2일 때는 손절이 어떻게 나가요?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렇죠?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탔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어떻게 돼요? 계속 물려 있는 거죠. 자, 승수를 2로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상한선과 하한선에 캔들이 위치할 확률이 95%다. 그래서 고점에서 매도를 치거나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이 사이에 캔들이 위치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단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승수를 2로 했을 때 내가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는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좋아요. 근데 여기 이런 데가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요. 자, 승수가 2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에 캔들이 위치할 확률이 95%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면적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 면적이 굉장히 커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컷이 길어집니다. 해외 선물에서 컷을 잘 못 거시는 분들이 볼린저 밴드 매매법을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컷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왜요?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거를 돌려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식이 아닙니다. 이건 해외 선물이거든요.
자, 상한선과 하한선의 크기가 크면 캔들이 이 안에서 놀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당연하죠. 자, 주식 같으면 뭐예요? 단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를 하거나 받거나 물타기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해외 선물은 뭡니까? 여기에서 절대 추가하거나 물타기 하시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승수 2로 했을 때 굉장한 문제점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승수를 1로 해야 되느냐? 승수를 1로 하면 뭐가 문제죠, 여러분? 상한선과 하한선에 위치할 확률이 몇 프로예요? 65%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상한선과 하한선이 그래도 확률을 높이려면 승수 2를 택해야 되는데 승수 2를 택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 손절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승률도 높이고 손실에 대한 리스크도 줄이는 길은 뭐냐? 여기에서 제가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승수를 2로 맞추세요. 승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뭡니까? 정말 간단합니다. 손절을 주시면 됩니다. 승수를 2로 높이면서 상한선과 하한선이 넓어지게 만들고 여기 안에서 캔들이 위치할 수 있도록 승률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손실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손절을 딱 그냥 그어버리는 겁니다. 자동 손절 뭐 30틱 정도, 항생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30틱 정도, 30틱에서 한 50틱 정도 손절을 자동 손절을 딱 거시거나 혹은 볼린저 밴드가 캔들이 볼린저 밴드를 이탈했을 때 여기에서 그냥 손절을 딱 하시거나 그 다음에 뭡니까? 스위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손실을 보신 다음에 이만큼의 추세를 먹는 이런 매매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한다. 이해되시죠? 자, 정리를 해보면 오늘 제 이 볼린저 밴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볼린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보면 뭡니까? 수학적으로 정규 분포에 들어온 겁니다. 정규 분포에서 파생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주식에서부터 생겨난 지표들이에요. 거의 모든 지표들이. 그래서 주식처럼 매매하시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선으로 변경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해선은 양방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점을 뭐예요? 여러분들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볼린저 매매에 관한 여러분들의 어떤 선입견 오늘 정말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토캐스틱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스토캐스틱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론상으로는 어떤 일정한 범위 내의 기간 동안 현재의 가격이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자, 스토캐스틱의 계산 방법인데요. 자, 스토캐스틱은 Fast K, Slow K, Fast D, Slow D라는 것을 일단은 사용을 하고 보편적으로 Slow K와 Slow D라는 것을 일단은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도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Fast K에서 일단은 시작을 해요. Fast K는 뭐냐면 최근 N일 중에 장중 최고가, 최근 N일 중에 장중 최저가, 그리고 오늘의 종가
최근 N일 중에 장중 최저가. 이거를 뭐예요? 100으로 곱한 수다. 자, 이 패스트 K에서 나온 값들을 3일 평균선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눠준 것 뿐입니다. 3일 평균선으로 나눠준 것 뿐이다. 3일 평균선으로 나눠준 것 뿐이다. 왜 3일 평균으로 그러면 분모에 3일 평균이 들어가 있잖아요. 왜 3일 평균으로 나눠줬느냐. 자, 선물은 뭐예요?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의 변화를 작게 주기 위해서 3일 평균 이동선으로 나눠준 것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스토캐스틱 계산은 제가 수식을 써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종가를 A라고 보고요. N일 중에 장중 최저가를 B라고 봅니다. N일 중에 장중 최저가를 C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N일 중에 장중 최저가 B죠? B입니다. 자, 따라서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C-B분의 A-B가 됩니다. 자, 분모 분자의 B분의 1을 곱해볼까요? B분의 1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라지고 C-1분의 뭐가 되죠? A-1이 되고요. 분모 분자의 1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패스트 K, 스토캐스틱의 패스트 K라는 건 뭡니까? C분의 A입니다. C가 뭐예요? N일 중에 장중 최고가. A가 뭡니까? 오늘의 종가. 자, 따라서 스토캐스틱은 뭐예요, 여러분? 스토캐스틱은 N일 중에 장중 최고가분의 최고가에서 현재 가격이 어디 붙어 있는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다시 C분의 A 장중 최고가 N일 중에 장중 최고가에 오늘의 종가가 어디 붙어 있는가. 이게 뭐예요? 이게 스토캐스틱이에요. 이거를 3일 평균선으로 계속 나눠준 게 뭡니까? 슬로우 K, 패스트 D, 슬로우 D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C분의 A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자, 스토캐스틱은 보통 5일선을 일단 기준으로 합니다. 5일선을 기준으로. 자, 그럼 접목을 시켜보죠. C분의 A.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있어요. 지금 현재 가격이 어디 위치해 있는가예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게 스토캐스틱이다. 자, 스토캐스틱은 과매수와 과매도 구간이 있는데요. 과매수와 과매도입니다. 자, 거의 80과 20을 지정을 합니다. 80과 20을 지정을 해서 기준선은 딱 반절 50이고요. 여기 맨 위에는 100이겠죠? 여기는 0이고. 자, 스토캐스틱이 80 이상일 때는 어떻게 돼요? 과매수 구간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과매수입니다. 매수가 너무 과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매도를 고려하는 곳. 80을 넘어가면 스토캐스틱이 20 아래에 있으면 여기죠? 이거는 뭐예요? 과매도고. 과매도 구간. 과매도니까 뭐를 고려해야 됩니까, 여러분? 매수를 고려한다. 매수 고려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스토캐스틱.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스토캐스틱이다. 그래서 차트로 표현을 하면 80, 20이 여기 있고요. 80 위에서는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를 고려해야 되고 20 밑에서는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해야 한다. 실제 차트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설정하는 걸 일단 가보겠습니다. 설정하는 거는 아까 볼린저 밴드 설정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요. 지표에서 스토캐스틱을 찾으세요.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찾으셔야 됩니다. 일단 보편적으로 슬로우를 치신 다음에 자, 기간 설정하는 게 있는데 보편적으로 기간 설정은요
5일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33을 칩니다. 533. 그리고 KD, 슬로우 K, 슬로우 D가 있죠. 요거 색상 여러분들이 알아서 설정하시면 되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80과 20. 아까 제가 80, 20 설정한 거 보여드렸죠. 그래프상으로. 70과 30을 설정하셔도 되고 80과 20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80과 20을 설정하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기간. 5일선을 기준으로 한다. 볼린저 밴드는 몇 일선을 기준으로 했죠? 우리가 중심선 21선 기준으로 했죠? 스토캐스틱은 5일선 기준, 3일선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전 매수, 스토캐스틱의 실전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스토캐스틱은요, 여기에서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토캐스틱은요, 여러분, 매도 구간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 아까 제가 C분의 A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드렸어요. C가 뭡니까? 5일 동안의 최고가에서 A는 뭐예요? 오늘의 종가죠. 자, 5일 동안의 최고가에서 지금 어디 붙어 있느냐예요. 그렇죠? 어디 붙어 있느냐. 5일 동안의 최고가에서 어디 붙어 있느냐. 이게 만약에 여러분 5일 동안의 최고가에서 오늘의 종가가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 힘의 방향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매수 쪽이 됩니다. 매수 쪽. 그리고 스토캐스틱은 C분의 A. 5일 동안의 장중 최고가에 오늘 종가가 어디 붙어 있느냐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수의 힘의 방향에만 쓰는 지표로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토캐스틱이 뜨면 어떻게 한다? 자, 이것도 아까 주식과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스토캐스틱도 주식 단타로 파생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팔거나 여기에서 산단 말이에요. 하지만 해외 선물은 뭐예요? 힘의 방향입니다. 힘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토캐스틱은 매수의 힘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매수의 힘의 방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매수 구간에서는 뭡니까? 힘의 방향이 위쪽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힘의 방향이 위쪽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스토캐스틱 실전에서는 매수로 활용한다. 자, 오늘 일단 수렴과 발산, 그리고 볼린저 밴드, 스토캐스틱 3개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오늘 강의 굉장히 새로운 게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내 지표, 하지만 이것은 주식에서 온 지표입니다. 해외 선물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띄어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이런 강의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수렴과 발산, 볼린저 밴드, 스토캐스틱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그 관념과는 조금 새로운 관념으로, 그리고 실전 매매에 응용할 수 있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